자, 여러분, 11강 전산회계 2급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풀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총 15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60분 안에 실기와 객관식 이론을 다 푸시는 거기 때문에 15문항이면 15분 이상을 쓰시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자, 다음 중 일정 기간의 회계 정보를 제공해주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교재는 교재 페이지 쪽수를 불러드릴게요. 296쪽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교재가 없으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다운받으시면 문제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출력해서 같이 이렇게 메모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중 일정 기간의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일정 기간이잖아요.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인데, 자, 위에 걸로 보고 할까요? 또 해답이 보이시면은 집중이 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문제만 보고 해볼게요. 자, 위로 가볼게요. 모르고 해답지가 열려 있었네요. 자, 그래서 요거는 재무상태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계정의 잔액 표시가 잘못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T계정이 나왔죠. 자, 받으러 온 자산이니까 당연히 차변 쪽에 잔액이 돼 있을 수 있죠. 미지급금은 부채니까 당연히 대변 쪽에 잔액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자본금도 부채와 동일하게 대변에 남아 있을 수 있죠. 임대료는 어때요? 여러분, 임대료는 수익 계정 과목이에요. 그러면 수익은 대변에 기록되는 거니까 차변에 잔액이 남을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럼 답은 4번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96쪽 보시고 계시죠? 자,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단기의 재고재산과 관련된 자료이다. 매출원가를 계산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재고재산 편에서 배웠었죠, 여러분. 기초상품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걸 더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자, 이런 애누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값을 깎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3만 원 주고 샀지만 1,000원을 애누리 받았으니까 내가 진짜 구입한 금액은 얼마가 돼요? 그렇죠. 29,000원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순매입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구입한 금액인 이걸 가지고서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상품 만원에서 순매입한 29,000원을 더하면 39,000원이 내가 갖고 있었던 물건이고 기말에 5,000원 남았으니까 자, 계산기 눌러보세요, 여러분. 자, 계산기 다 갖고 계시죠? 39,000원. 39,000원 빼기 5,000원이죠. 물론 암산해도 되겠죠. 근데 이제 계산기로 자꾸 눌러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34,000원이 매출원가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4번 문제입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단기 취득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될 단기의 감가상각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딱 보니까 여러분 정액법인데요. 그죠? 자, 우리 또 오랜만에 보네요. 그죠? 유형자산을 공부했던 게 언제였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유형자산 편에서 정액법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서 내역연수로 나누는 거였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뭐냐 하면 주의하실 거는 이 기계장치를 언제 취득했는지가 중요하죠.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여러분 월할 계산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6개월치의 상각비용만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수익적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수선비 처리하고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계산해 봐요, 같이. 자,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취득원가 100만 원에서 자, 100만 원에서 잔존가치는 0이라고 했습니다. 자, 나누기 5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건 1년치 상각비용이니까 우리는 7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12분의 6개월치만.
자, 그럼 대충 봐도 여기 20만 원이니까 반이니까 10만 원인 것 같아요. 그죠? 10만 원. 계산기 눌러서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여러분? 자, 5번입니다. 자, 단기말 재무제표에 여러분 계상될이라는 말은 기록된다라는 뜻이에요. 기록될 보험료가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11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6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럼 여러분 1년치 보험료면 월에 5만 원이겠네요. 대충 보면. 그쵸? 1년이 12달이니까 60만 원 나누기 12 하면 한 달에 5만 원 꼴인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잡하게 막 분기를 쓸 수도 있지만 자, 우린 발생주의니까 11월 1일부터 가입한 거니까 올해 발생된 달은 2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5만 원에 2달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0만 원이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FM대로 한번 제가 분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이걸 FM대로 분기하면 11월 1일 날 보험료 이렇게 해서 60만 원 비용 처리했어요. 현금으로. 그렇죠? 자, 그런데 12월 31일 날 이 보험료 60만 원은 1년치니까 올해는 2달치 10만 원만 보험료고 50만 원은 보험료를 줄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성급 비용 이렇게 분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럼 보험료는 60에서 50만 원 줄었으니까 올해 들어가는 보험료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분기를 또 해볼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장에서는 시간이 여유롭지 않으니까 이렇게 융통성 있게 유도리 있게 이렇게 빨리 푸는 연습도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분기 연습을 하는 것도 좋죠. 실기에도 도움이 되니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빨리 또 푸는 연습도 필요하니까요. 자, 이렇게 분계도 연습할 때는 분계도 해보시고 이렇게 계산도 바로 해보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또 실력이 많이 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 자, 여러분 매입 채무는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을 합쳐서 매입 채무라고 하는 거죠. 바로 보이네요. 답이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중 계정 과목 분류가 올바른 것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재산이니까 여러분 이렇게 암기해 보시면 어때요? 당재 투유 무기. 오프라인 수업할 때 학생들한테 이렇게 항상 외우라고 얘기하는데 당재 투유 무기. 당자와 재고 자산은 유동 자산이죠. 투유 무기는 비유동 자산이죠. 당자 자산,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차량 운반구는 유형 자산이니까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네요. 이거 아니죠. 잘못됐죠. 당자예금은 당자 자산에 속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판매 과정 없이 1년 이내에 현금화되는 이것도 비유동 자산 아니네요. 단기 차입금 유동부채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요 3번이 답인 것 같고 선수 수익은 여러분 1년 이내에 이게 수익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이건 유동부채예요. 비유동부채가 아니고. 요거는 좀 헷갈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수 수익은 선수금처럼 유동부채입니다. 자, 저랑 같이 외우시기에요. 선수금과 선수수익, 유동부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1년 이내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8번 문제 볼까요?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저는 눈에 딱 보이네요, 여러분. 혹시 이게 보이셨는가요, 여러분? 당자 차월은 마이너스 통장처럼 이거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쓴 겁니다. 그쵸? 이거는 단기 차입금 처리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부채지 현금성 자산이 아니죠, 당연히. 자기하수표 현금이죠. 배당금 통지서도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통지서 받으면 이것도 현금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우편한 증서도 우편한 증서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교환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런 통화대용 증권, 이런 통화대용 증권도 현금이지만 당자처월은 부채니까 당연히
단기 차입금이니까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3번이 답이었고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상품 매입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미리 지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상품 매입하기 전에 계약금을 미리 주면 여러분 우리 뭐라고 배웠었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선급금.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로 같이 보시죠. 자, 부채의 합계액이 얼마냐? 외상매입금 부채죠, 여러분. 그죠? 선수수익도 선수금처럼 부채, 유동부채라고 했었죠. 대여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이니까 얘는 아닙니다. 미지급 비용도 지급해야 될 비용이니까 당연히 부채입니다. 선급 비용은 선급금처럼 미리 준 거기 때문에 권리예요. 자산이기 때문에 안 돼요. 미수수익도 내가 받을 수익이니까 안 되죠. 이것도 자산이죠. 그러면 부채 합계는 3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이니까 550만 원이 되겠네요.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0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11번입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유동자산은 보고기간 종료일. 여러분, 저는 책에다가 이거를 결산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우리 일반적인 회사의 결산일은 12월 31일이고 이게 보고기간의 종료일이 되는 거죠. 또는 뭐 재무상태표일,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일, 재무상태가 확정되는 건 12월 말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 재무상태표일 이런 것들은 다 같은 의미로 보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 결산을 하는 거죠. 뭐 6월 30일 날을 결산일로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일반적인 회사를 가정으로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는 거니까 보고기간 종료일, 즉 결산일. 근데 뭐 정확한 표현은 보고기간 종료일이 맞긴 하지만 그냥 저는 여러분들 최대한 어려운 표현을 안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현금화 되는 거다? 1년 이내죠.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1번의 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에서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거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도 될 것 같아요. 자, 기초에 처음에 받을 외상매출금이 300이었는데 그 중에 자 300이었는데 또 단기에 외상매출이 발생된 게 700이래요. 그럼 내가 총 10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중에 1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900만 원 받을 잔액이 남아있는 거 맞죠? 그렇죠? 12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네요. 이걸 여러분 T계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외상매출금 T계정을 그려보면, 자, 외상매출금은 자산이니까 기초에 있던 외상매출금이 있을 거고 단기에 외상매출금이 발생하면 외상매출금이 커지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을 회수하면 차변에 현금이 들어오면서 대변의 외상매출금이 줄잖아요. 이렇게 회수하면.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기말 잔액을 여기다가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외상매출금은 차변에 더 많이 남아있지만 요 원장상으로는 요 대변에다가 남은 잔액을 표시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요 T계정의 구조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기초에 300만 원이 있었고, 그렇죠? 단기에 발생한 게 700만 원이 발생해서 총 1000만 원이 있었는데 100만 원을 회수했으니까 외상매출금이 100만 원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 양쪽이 같으려면 기말에 남아있는 잔액은 900만 원이 되겠고, 요게 다음 연도에 외상매출금의 차변으로 이월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조금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설명드렸으면. 그래서 이렇게 T계정 구조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조금 어렵게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T계정 구조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너무 어려우시면 직관적으로 제가 푼 것처럼 풀어주셔도 됩니다. 자, 12번의 답은 4번이었죠. 자, 그럼 이제 몇 번이죠? 그러면 이제 13번 문제 보시죠.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이렇게 물어봤어요.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거나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판매를 위해서 보유하는 거는 상품 제품이죠. 생산 과정에 있는 거는 제공품이에요. 그죠?
제조 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이런 소모품 이런 것들이 재고자산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표현 잘했네요. 그죠?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생되는 기타 원가를 포함한다. 말이 조금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상품을 취득할 때 이렇게 운반비가 들어간다 직접적으로. 그러면 상품이 100원짜리인데 운반비가 10원 들어가면 110원에 취득한 거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상품을 취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갖고 와서 물건을 내릴 때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발생된 부대 비용이 아니어도 정상적으로 이걸 취득하는 데 들어가는 기타 원가, 이런 것들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자,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판매됐다는 가정 기억나시죠? 자, 먼저 들어온 게 먼저 팔렸다는 가정하에 매출원가와 기말재고 금액을 우리가 구하는 거 맞네요, 이것도. 그럼 이게 답일 것 같은데. 자, 개별법은 여러분 요거는 구입 가격표를 붙여놓고 관리하는 거예요. 구입 가격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A라는 상품을 1월 10일 날 500원에 사왔어요. 500원 가격표를 붙여놓는 겁니다. 자, 1월 12일 날 똑같은 A라는 상품을 예를 들어서 600원에 사왔어요. 그럼 가격표를 붙여놓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1월 14일 날 둘 중에 하나를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물건 줄 때 거기에 붙어 있는 가격표가 500원짜리면 500원짜리를 준 거죠. 이렇게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표를 붙여놓고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관리하는 게 개별법이에요. 가장 정확하긴 하지만 이걸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상품의 종류가 많고 들어오고 나가는 게 빈번하다 그러면 이걸 언제 다 적고 있을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 요즘에는 바코드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보니까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개별법도. 시대가 바뀌어서. 자, 하여튼간 개별법은 재고자산의 상호 교환될 수 있는 재고자산의 항목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개별법은 적용할 수 있다면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특정한 항목만 개별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니까 답이 되겠습니다. 14번이에요.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선수 수익이죠. 선수 수익. 연도 중에 현금으로 수익을 받았지만 내년도에 해당하는 수익을 미리 받은 게 있다면 그걸 수익을 내년도로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연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익을 차변에 줄이고 대변에 선수 수익 이렇게 기말 수정분계를 했었죠. 이런 거 수익의 이연이라고 해요. 복습해봐요. 선급 비용은 비용의 이연이에요. 미수 수익은 수익의 예상이고 미지급 비용은 비용의 예상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간혹 나오니까 문제를 자꾸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겠죠. 자, 마지막 15번입니다. 힘들 내시고. 자, 기말재고자산이 과대평가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요거 상품의 T 계정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상품이 이렇게 있는데 기초에 상품이 100원 있었어요. 100원 있었어요. 자, 그리고 단기에 상품을 매입하면 상품 자산이 차변에 증가하겠죠. 500원만큼 상품을 매입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갖고 있던 상품은 600원어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에 연말에 남아있는 기말 상품이 있겠죠. 그리고 이 기말 상품을 제외한 나머지는 팔려나간 매출원가로 대체가 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기말에 만약에 남아있는 상품이 200원이면 적정한 상품의 재고가, 그러면 매출원가는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400원이 매출원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기말재고 자산이 과대하게 평가돼서 200원이 아니라 기말재고 자산이 예를 들어서 50원으로 평가가 됐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과대평가됐어요. 그럼 여러분 양쪽이 같아야 되니까 매출원가는 어떻게 돼요? 400원이 아니라 매출원가는 350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왜냐면 양쪽이 같으니 600원 중에 팔린 게 얼마고 남은 게 얼마냐 이걸 쪼개주는 작업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말의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매출원가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기말 재고를 높게 평가했다면 이렇게 높게 평가했다면 매출원가는 적게 기록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잘못됐죠? 이것도 잘못됐죠. 그럼 매출원가 비용이 적어지면 비용이 적어지는 거니까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용이 적어지면 이익은 커지겠죠. 비용이 적어졌으니까. 그러면 이익은 과대되겠네요. 그럼 답은 2번이 답이겠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패턴을 많이 풀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수업을 들어도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이거 몇 번 풀어보시면 패턴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수업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전산 회계 2급 기출문제 108회 실기와 이론을 풀어봤는데 107회 책에 나와 있는 것도 또 풀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